2017년 나이트시티라는 곳인데요. 이 나이트시티는 아라사카라는 세계 1위를 다투는 초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도시입니다. 주인공인 데이비드는 이 아라사카 아카데미에 다니는 졸업만 하면 취직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인데요. 문제는 돈이 없어요. 등록금이 비싸서 주로 대기업 자제들이 다니는데 데이비드는 엄마 글로리아랑만 사는 한부모 가정에 글로리아가 응급구조사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도 XBD를 운반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데 수업 장치 업데이트할 돈도 없어서 불법으로 업데이트해서 갔다가 아카데미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예요. 교사가 글로리아에게 혹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환경을 바꿔보는 걸 제고해 보십시오. 사실상 자퇴를 권하는데 글로리아는 이해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도 나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 어떨까? 시스템 수리비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절대 인정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데 글로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그럼 난 뭘 위해서 열심히 한 거지? 난 널 위해서 일했는데 뭘 위해서 말을 하는데 너무 몰입되고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두다다다 하며 갱단이 옆에서 총을 갈깁니다. 데이비드의 차량을 노린 건 아니고 옆 차량을 노린 건데 재수없게 휘말려서 차량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데이비드는 튕겨져 나가고 글로리아는 기절을 했는데 다행히 트라우마 팀이라는 응급구조 서비스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살았다 트라우마 팀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트라우마 팀이 이 둘을 보더니 보험 계약자가 아니다 계약자를 보호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뒤늦게 글로리아가 병원 가서 수술을 받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면회를 하려고 해도 싼 패키지라서 포함이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엄마 소지품이랑 청구서만 받고 돌아가는데 학원 시스템 복구비도 내야 되지 병원비도 내야 되지 집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데이비드가 엄마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척추뼈 모양의 길다란 기계 부품이 하나 나옵니다. 산데 비스탄이라는 근육 임플란트인데 이걸 불법 시술업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대놓고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안 팔아 하고 다음날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최악입니다. 이제 아카데미 등교하다가 부부한테 쓰레기 우리를 휘말리게 하지마 용과 패드립을 들으면서 쳐맞고 수술 잘 됐다던 엄마도 갑자기 사망. 아카데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수리비 지급이 늦어지면은 퇴학이래요. 그래서 산데 비스탄을 싼 값에 팔려고 하는데 어제는 1만원 불렀는데 이제 6천원을 후려치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까 괴롭히던 놈이 추모하는 척 사람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데이비드가 스트레스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퍼닥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산데 비스탄 나한테 이식해줘. 그래서 산데 비스탄을 이식하고 아카데미로 가서 어제 그 시비 걸던 놈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이 되게 멋있는데 산데 비스탄이 중추신경계 부스터라 사용하면은 가면 라이더 가부토의 클라검처럼 주변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무지개 잔상이 남거든요. 이 연출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퇴학을 당하고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루시라는 백발의 파스텔톤 여성에게 도둑질을 당하는데요. 우리한테는 산데 비스탄이 있죠. 당하려던 차에나 손목을 착 잤습니다. 그러자 루시가 나랑 같이 일하자 7대3 콜? 그래서 루시가 칩을 빼내면은 데이비드가 산데 비스탄을 사용해서 칩을 회수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데요. 갑자기 데이비드가 코끼리를 쫓는 거예요. 산데 비스탄이 군용이다 보니까 안전 제약이 없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한계인데 데이비드가 8번 이상 사용하는 거죠. 루시가 오늘은 그만하자 하는데 데이비드가 돈 필요하다 더 못하냐고 합니다. 근데 그냥 사실 인생 목표도 사라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가 따라와 하고 본인 집으로 데려갑니다. 루시 집에서 술 마시며 뭐 술 처음이냐 옷이 그게 뭐냐 등 그냥 서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비드도 아카데미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취직하고 잘 사는 게 엄마 꿈이어서 다녔다고 말하는데 루시가 듣더니 그건 엄마의 꿈이잖아. 너 자신의 꿈을 찾아야지 라며 달 체험 비디를 보여줍니다. 데이비드랑 루시가 같이 달 체험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다워요. 전자악기 특유의 미래적인 사운드와 달의 분위기 그리고 보이비치 걸 특유의 풋풋한 첫사랑 느낌과 순수함이 막 섞이면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데이비드도 눈에 생기가 돌아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넌 이제 끝나서 애송이 뭐여 하고 일어나니까 눈앞에 근육질 남자가 그 임플란트 내 거야 다시 가져가겠다. 당황해서 옆에 루시를 보니까 무표정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데이비드와 루시가 나이트시티에서 꿈을 이루는 이야기가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입니다. 그래서 어땠냐? 중간에 예산이 떨어졌나? 일정이 빡빡했나 싶었어요. 말할 때 입을 가리거나 뒷모습만 보여준다거나 정지 화면을 두고 카메라만 슬라이드하는 연출이 후반부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다행히 그런 장면들이 어색하지 않고 분위기랑 감각적으로 되게 잘 맞아서 오히려
매력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장르의 정석인 느낌을 받았어요. 사이버펑크 장르가 근미래를 다루면서 지금 현실의 문제점을 극대화하거나 과장해서 보여주잖아요. 나이트시티도 자본주의로 인한 빈부격차, 개인주의의 팽배, 초대기업이 지배하는 도시와 마천루, 가상현실과 전자마약, 무장한 집단과 넷러너라는 해커, 인체 개조까지 사이버펑크 장르 하면 생각나는 게 다 나와서 너무 맛있고요. 아이러니가 잘 녹아서 좋았어요. 엄마의 꿈을 이루려고 살지만 엄마가 죽고 루시의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맘먹으니까 통수 맞고, 그리고 나중에 데이비드가 머리랑 흉부를 제외하고 다 기계가 돼서 거의 인간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회차 제목이 인간답게인 거예요. 그리고 루시의 꿈이 달을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루시도 의식적 욕망은 달을 가는 거지만 그 이유가 루시의 과거사나 이 지옥 같은 도시에서 벗어나 자유와 안정을 원해서인데, 아니 이 데이비드가 진짜 단편적으로 내가 널 달에 보내줄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정작 이때 루시는 이미 데이비드 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안정을 찾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정 부분에 서로의 진심을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아름답고 슬픈 게, 데이비드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루시가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울부짖는데 데이비드는 끝까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내 꿈은 네 꿈을 지키는 거야, 꼭 달을 보내줄게 이러고 있는데, 아우 진짜 데이비드 시티 이런 아이러니함, 파멸적이고 좀 비극적인 서사. 달을 가는 건 이루지만 이 도시에서 안정감을 주던 데이비드는 잃는, 데이비드가 루시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행동들이 루시가 가장 원하지 않고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 누가 악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택한 행동들이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는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고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달이랑 좋아한다는 단어가 특히 스키 비슷해서 로맨스에서 자주 사용되고, 소설 달과 유패스처럼 달을 자신의 이상향에 비유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비드랑 루시가 정의로운 인물은 아니잖아요. 사이버펑크로 활동하면서 범죄, 사람을 죽이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물들인데, 여기서도 아라사카나 픽서가 빌런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 환경, 이런 고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한국어가 나와요. 중간에 민정인의 술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엥? 뭐지? 자막을 틀어서 보는데도 진짜 영어로 민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다. 통평하자면 화려한 사이버펑크와 비극의 아련함, 좋은 음악까지 잘 섞인 정말 재미난 작품이고요. 이번 가을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합니다. 1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세계관만 공유하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이버펑크 엣지러너였습니다.